반갑습니다. 여러분 역사 안성자 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9월 모평 어떠셨습니까? 기분 좋게 잘 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저는 보면서 좀 놀랐던 건 확실히 좀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. 지문의 난이도 확실히 올라갔어요. 그렇지만 못 풀 문제는 없었다. 라니까 핵심이 되겠습니다. 사실 이번 이 9월 모평에서는 제가 분류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간단하게. 이 정도 나왔어요. 4대 문명 너무나 뻔하게 나왔고요. 최근엔 이 각국사 문제, 특히 서아시아사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나왔고, 무굴 제국인데 오스만 제국, 이 사파비 왕조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도 나왔고요. 아바스 왕조 문제도 나왔고, 오스만 제국의 근대 운동도 나왔어요. 그래서 6문제 나왔고, 중국사 문제가 작년부터 이제 한 4문제 많이 나오겠죠. 5문제인데 지난 6월 모평 때도 4문제였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형태 나오고 있고, 요 8번. 이번에 사실은 문제 핵심은 7번과 8번이었습니다. 7번 문제 이 무굴 제국을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와 이 형태로 무굴 제국을 물어보더라고. 이거 되게 놀라웠던 문제였습니다. 제가 봤던 문제들 중에. 그 다음에 제국주의 문제. 아마 8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서는. 근데 사실 이 포르투갈 제국주의 문제가 2017년도에 지도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. 나온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것과 함께 또 선지도 워낙 어려웠었어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컨대 8번 문제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? 그리고 7번 문제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12번 이탈리아 통일 문제도 언뜻 보면 미국의 남북전쟁 상황도 같고 막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웠을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,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으면 쉬웠겠지만 또 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선 이 프랑스 혁명 문제도 아주 선지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짝 제가 꼽아봤습니다. 연표 문제 있긴 했었지만 냉전시대 때 마샬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왔던 거라 어느 정도 기출문제 풀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. 1, 2차 세계대전과 관련돼서 나왔던 거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였습니다. 어쨌든 이번 문제 가장 포인트는 7번과 8번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, 6월 문제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였었거든요. 6월에서는 이 마우리아 왕조가 연이어서 문제가 나왔죠. 근데 좀 물어보는 형태는 좀 다르게 나왔었고요. 셀주크 티르크 살짝 어렵게 나왔었고, 그 다음에 6월 모평 이후 9월까지, 이번 9월까지 형태는요, 확실히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확실해요. 저도 풀어보면 예전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빨리 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형태였는데, 이번에는 지문을 좀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. 저 역시도. 그러니까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좀 빨리만 읽고 넘겼던 친구들은 아마 이번에 한 몇 개씩은 나가게 좀 그 오답을 체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수능에서도 이 트렌드는 계속 유지될 것 같거든요. 꼭 문제 끝까지 읽어주시는 형태. 제국주의에서 이번에 영국이 나와서, 제가 6월 모평에서 영국 나와서 이거 예상했다고 했잖아요. 9월 모평에서는 이 미얀마 식민지 삼았던 걸 아예 그냥 지문에 나왔더라고요. 그 지도상에서. 수능 때는 아마 영국이 아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요거 꼭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. 시기별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. 원래 이번 9월 모평에서는 중세 문제가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요 뒤쪽 근현대사 문제가 과거보다는 좀 많아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6월 모평 때는 요렇게 썼어요. 4, 6, 6, 4 이렇게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번 9월 모평에서는 4466 이렇게 되면서 요 근현대사 쪽 문제가 좀 많이 됐다. 연표 문제라고 한다라면 무굴 제국, 이탈리아 통일, 프랑스 혁명 이런 문제도 있었고, 뭐니 해도 어쨌든 연표 문제가 있긴 있었으니까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. 2차 세계대전 문제도 이 시기별 문제에서 연표 문제를 좀 꼽아봤는데, 아마 7, 8번 문제가 가장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.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? 여러분,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무조건 사탐이에요. 그 중에서도 세계사예요. 세계사 마지막에 안 하면 날아갑니다. 지금까지 선생님 다 1등급이었어요.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제가 예전에 보면 선생님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 학평까지 한 문제도 안 틀렸었는데 수능 때 2개 틀렸어.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. 왜 그럴까? 마지막에 안 해서 그래. 사탐은 마지막에 안 하면 안 됩니다. 아무리 연표 문제가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보셔야 돼요. 하셔라도 안 보면 까먹습니다. 꼭 기억해 두시고, 제 마법 필기 노트는 거의
바이블이죠. 여러분 다 자주 보셔야 됩니다. 이번 뭐 올해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모의고사 중에서 제 강의 필기 노트에서 벗어나는 문제 한 문제라도 있었어요. 이번에 아마 많이 헷갈렸을 문제가 아바스 왕조 물어보면서 아바스 1세가 전성기였다. 요 지문이 있었거든요. 그 아바스 1세 전성기였던 건 사파비 왕조예요. 제가 강의 필기 노트 다 있잖아. 벗어난 게 뭐 있어? 하나도 없어. 제 마법 필기 노트 벗어나는 거 없습니다. 반복해서 보세요. 화장실 갈 때마다 보시고 중간중간에 좀 머리 식히면서 한번 보시고 반복적으로 보세요. 그러시면 금방 될 것이고요. 그 이후에도 평가원 기출문제, 연계유제, 수능 특강, 수능 완성 문제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주시면서 그런 것들이 변형되는 것들을 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. 자, 이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을 바꿀 것입니다. 무조건 잘 될 겁니다. 완제잖아요. 완쌤의 제자인데 어떻게 잘한지.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잊지 않고 파이팅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구체적인 해설 강의는 바로 본 해설 강의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뒤에 다시 만날게요. 인사드리고 마칠게요.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